자, 애양심, 애양심을 넘어서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면은 눈에 뭐가 낀다 그러죠? 그걸? 그죠? 콩깍지가 낀다 그러나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일까요? 예, 참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내게 내게는 너무나 가벼운 여자 뭐 이래가지고 뭐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네스 펠트로인가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왔는데 어 그죠. 다 이 고슴도치도 짝이 있고 다 보면은 제 눈에 안경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보면은 참 자기 가문의 역사 쓰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근데 가문의 역사 쓰면 당연히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잘못한 거 쓰기 위해서 좋은 것만 쓰려고 그러지. 그래서 애향심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산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산을 사랑하면서 좋아하니까 이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산에 대한 자랑과 과장과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따라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양심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부산 사람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한편으로 이 애양심으로 해서 수많은 예? 문제들이 왜곡되거나 그죠? 이렇게 이 수면 아래로 숨게 되는 거예요. 부산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막 부산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한편 부산을 너무 사랑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주는 이런 문제점들 또는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저기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보면은 되게 향토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부산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는 또 새로 지어진 창조된 설화들이 많아요. 저 어린이 동화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게 창조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저 뻥튀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가? 이 근저를 보면은 애양심과 지역 자긍심을 너무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양심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산의 역사의 가치를 높여주지만 음, 이게 아주 어느 정도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95년에 지방자치제 부산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이야기가 이게 창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가.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 항일 학생 운동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일제 시대에는 아무런 그게 민족 운동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의 이제 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죠? 각 지역마다 막 3.1운동, 유적지 뭐 다 찾는 거예요, 이제. 예? 일제시대 유적지, 뭐 독립운동 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다 기념해가지고 그걸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많이 뻥튀겨가지고 좋은 문화유적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이게 그 학생들이 소요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이 내선일체 운동을 했거든요. 내선일체의 실시를 예? 지향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여기, 한 그런 운동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노다이 사건이라는 건데, 노다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어, 특정 학교 인맥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일본의 그 뭡니까 국방경기대 일본 대일본 제국의 그 당시는 국방경기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려고 조선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냥 경쟁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일행위죠, 친일행위. 그런데 거기에 반발을 해 가지고 심판 판정이 안 좋았다 해 가지고 일본인 교사를 두드리 패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 이래 보니까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탑도 세우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 이 노다지 사건은 이 청년들의 욕망이 있었어요. 어떤 욕망이에요? 대일본 제국에서 뭔가, 예? 제국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노다지 사건이 이제 부산 항일 학생 운동 기념일이 됐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진실을 알고 보면은, 그죠? 이러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방 이후에 이렇게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막 지역 이야기가 막 뻥튀기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항일 학생 운동으로 변해버렸어요. 참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면서, 막 우리 고장이 마치 독립운동 고장인 것처럼, 사실은요, 부산이라는 지역은 이 큰 권력 있는 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권력 있는 자들도 없고 거기에 뭐 서울처럼 정치가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향소 부곡 출신이고 아전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여기는 실업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기업인들이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경제적인 발전을 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항일운동 막 했다 그러고 기업인들은 오히려 일본인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친일의 어떤 과오와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막 그 저기 독립운동으로서의 자격이 많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 역사의 우리 부산 역사의 정통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역 이야기가 활성화되면서 너무 가짜가 진짜로 조그만 것이 큰 거로 이렇게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이런 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진실에 근거해서, 그죠? 정말 선양이 되어야 될 사람을 선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용복 옛날에 안용복 아시죠? 안용복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이라는 분의 어떤 그, 생가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가를 찾았는데 막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대강 이쪽이다고. 예. 아니, 근데 실제적 실정도 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강 뭐 이렇게 지내내온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맨 처음에는 만들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참 훌륭하신 우리 부산의 위인 안용복의 제 생가를 복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그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지방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너무 고장을 사랑하다 보니까 없는 사실도 있게 만들고 작은 사실도 크게 만드는 이런 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를 너무 중시하게 되고 지역 애양심을 너무 숭상하다 보면 이 보세요. 사실보다는 기념을 하길 좋아합니다. 그죠? 기념을 하고 막 그 3.1운동 100주년 열심히 기념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3.1운동의 기록들을 찾아가지고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하고 끈질기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막 기념식 하고 와 하고 거기 그 독립운동 100주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사실에 기초해서 뭐 찾아내고 우리 부산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들을 정말 많이 발견해내야 되는데 발견하는 사람은 적고 향유하는 사람은 많은 게 바로 오늘날의 애향심 중심의 부산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사실보다는 선양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기념이 될 만한 것만 키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용복에 대한 기록은 부산과 관련된 기록은 잘 없어요. 부산엔 낮은 신분이었다는 그 기록 외에는 거의 없는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 무조건 선양을 하는데 도 크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용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또 거의 없어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독도 연구가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정말 독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산에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부산에 대한 이런도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도에 멈추면 안 돼요. 그거 찾아보고 해가지고 부산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가 몰랐던 부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또 그동안에 했던 지역 소개, 지역 자랑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과학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로 하면 다 뭐 옛날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우장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은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분이 위대한 이유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식량이 참 부족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 육종 재배에 노력했던 이 공로가 참 큰데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죠?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왜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의 어떤 삶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우범선인데 그 우범선은 또 우리 민비라고 그러죠.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많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영향을 줬던 사람들, 악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좀 알고, 물론 뭐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했던 건 좋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그 뒷이야기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점 있으면 교훈을 삼고 나쁜 점 있으면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늘 기념만 하려고 하니까 눈에 색안경이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뭐가 됩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그죠? 지 눈에 안경인 역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의 부산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부산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50년대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가 있고 이럴 때 그리고 60년대까지는 낭만적이었어요. 공상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부산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에는 뭐 참 바다가 넓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 6도의 낭만이 있고 뭐 사실 5, 6도가 얼마 5, 6도가 왜 5, 6도인 줄 아세요? 예,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그 부산은 갈매기가 울고 그죠? 그죠? 그리고 금정산성 아름다운 금강원 그죠? 송도 해수욕장 아름다운 해변 광안리 뭐 이런 그죠? 부산은 낭만과 소비 그리고 낭만의 도시로서 이렇게 향토사 연구가 되고 그 낭만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도 부산이라는 동네가 야 이게 지금 어, 부산이라는 동네는 본래는 향소 부곡이라는 집단 천민 이렇게 양별은 양민은 양민인데 천민의 대접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부곡이라는 동네가 많잖아요. 부곡동. 그리고 무슨 철소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 뭐야 그 저쪽에 경성대 있는 쪽은 생천향이에요. 용소 옆에 생천향이에요. 그러니까 동명대 근처에는 모든 부곡이고요. 그래서 이 영도도 부곡이었어요. 영도도 부곡이었고. 그래서 이 부산 지역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던, 중앙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대한 저항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늘 중앙에 대한 그래서 특히 영남 사람들 같이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데 이 영남의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 권력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후에 자기 문화만을 악착같이 고수하려는 이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봉건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뭐가 어른이 이야기하면 밑에 동생들이라든가 애들은 절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중한 가부장 문화가 발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가부장적인 나라,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인 지방 봉건 문화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도 민주화를 해보자. 그래서 또 사람답게 살고 천대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서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연구가 많았어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와, 부산은 어떻게 하면은 민주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로서 이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 80년대 들어와서 부산은 뭡니까? 그죠? 그 민주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죠. 그리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부산은 현재와 이, 그, 이 대부분 보면 광역시로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부산의 현재, 부산의 당면 과제가 참 너무 그때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동안에는 막 그냥 저 어릴 때 버스를 타면요. 차가 한번 이렇게 휘청거려요. 그래야 문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안쪽으로 밀려가거든. 그러면 그 안내양이죠. 안내양 아가씨가 그 연약한 몸으로 그냥 몸을 밀어요. 차 가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야, 그거 보면은 거의 뭐 서커스 수준으로 이렇게 삶이 참 팍팍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도 이제 그 새로운 좀 뭔가 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즐기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산의 어떻게 하면 근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근대화의 과제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또 지하철이 확장이 되고 그죠? 또는 새로운 통신시설 이런 것을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근대도시, 현대도시로 거듭나는데 몸부림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90년에서 2000년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의 비약적인 근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의 탈적, 그래서 이 2000년 이후에 부산이라는 게 정체성이 점점 뭡니까? SNS가 발전하고 그 각종 문화가 이렇게 핸드폰, 휴대폰 이거죠. 이런 것들이 막 그 전국을 통일하잖아요. 게임이 통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인하는 이런 노력들이 자꾸 요구되었던 시기가 바로 201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지역성이 사라지는 것, 본래는 근대화는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 근대사회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통일시켜가지고 그걸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어내는 게 맞는데, 이제 현대사회는 그렇게 묶어내는 것만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인간의 창의성이 개발돼야 되는데, 똑같은 규격 있는 걸로 만들어내가지고는 더 이상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은 오히려 2010년 이후에는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부산,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게 부산의 역사와 문화 공부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걸 사실은 배우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고 부산 사람들은 원래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어쨌든 이 한 학기 동안에 이 부산이 단순하게 이런 뭐 부산 박물관 하나에서 보일 수 있는 뭐 그냥 큰 하나의 어떤 뭐 기업체라든가 우리 전통 문화라든가 뭐 이런 항구 문화라든가 해양 문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제는. 또 부산은 또 어떻게 보면 영화의 도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부산이 바다 위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에 의해서 되느냐 하면은 부산의 그죠? 지역적 정체성 이것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향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향심은 버려야 될까요, 이게? 애향심은 버리면 안 되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애향심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애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은 사랑해야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죠. 옛날에는 자기 가족의 족보를 쓸 때는 반드시 족보를 쓰면은 그 집안에도 훌륭한 대사헌이라든가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그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족보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그 족보에 서문을 씁니다.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이 너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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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유, 저 친구들 뭐 저끼리 뭘 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보편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부산 문화가 부산 사람들만 향연 돼지국밥 같은 거 제가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먹어요. 그죠? 근데 부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돼지국밥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들 배고프죠? 저 돼지국밥. 오늘 그 저기 수업 마치고 돼지국밥 한 그릇씩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돼지국밥 부산 사람들은 잘 먹어요. 부산 밀면 잘 먹어요. 근데 이게 추풍역만 넘어가면 맛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향심이 자기 영역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애향심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애향심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 애향심은 진정한 애향심은 뭐냐면 부산이 서울에서도 자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애향심 아닐까요? 그죠? 부산 사람을 위한 애향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애향심이 돼야 되고, 결국은 부산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양성을 일깨워준다. 이 두 가지의 이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산은 사랑하되 과학적으로 사랑하고,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되 부산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가미가 됐을 때 보편적인 것도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부산의 느낌, 번지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애향심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양심을 가지고 살되 그 애양심이 실제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너무 이렇게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자기 고장 역사를 찬양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산만의 역사로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이야기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기 부산, 저는 늘 이렇게 그 제주도가 참 재밌어요. 저는 제주도 역사 관심이 많아요. 부산 사람인데도 제주도의 어떤 다양한 그 문화를 보니까 꼭 우리 이국적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보면은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 외에 서울 사람들도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문화가 너무 좋다. 부산 사람들 참 재밌네. 부산의 이야기 너무 풍부해.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부산에 유명한 건 뭐냐면 부산에 먹을 게 많아요. 부산에 바다가 있어요. 이런 것만 하잖아요. 부산에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에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영화 방면은 거의 뭐 부산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을 했죠. 세 번째는 지역주의의 인식 심화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애향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진실과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동네 대통령 뽑는 이런 선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나라가. 그죠? 정말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뽑아야 되고 그래야 보편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뽑아야 되는데 우리 부산만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가 뭐든지 어떤 특정한 당이 그죠? 우리 부산을 뭐 쟤들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바꿔주고 고쳐주고 안 해도 우리한테 표를 다 몰아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뭐 여기 어, 몰아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가서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던 걸 보고 정치 지향도 우리 동네 대통령 뽑는 이런 우리 동네 국회의원 뽑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게 바로 지역주의라는 거예요. 뭐 지역주의가 별게 아니에요. 이 보편과 특수가 있으면은 보편적 가치 우리나라 그 국가적인 어떤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루려면은 각 개인의 다양한 성들이 어떤 지역의 볼모가 안 돼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제각기 놀면서 거기에 거대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지역 문화의 특징을 그것을 담보하면서 다양화된다는 이야기지 지역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지향하는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애양심 위주의 역사가 주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아전 인수, 우리 밭의 물주기, 자기 가문의 역사, 예?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 조상 찬양하는 이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부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학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산사 공부를 품위 있게 하려면은 확실히 제가 적어놨죠. 자기 고장에 대한 뭡니까? 과장을 지향하고, 그죠? 이 자기 지역에 너무 과장을 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부산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또 우리 부산은 멋지게 이렇게 그 품위 있게 부산사 공부를 품위 있게 하려면 어떻게 이웃과 함께하는 보편적인 역사를 지향해요. 보편 역사를 지향하지 못하는 부산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의 특수성을 그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역사를 지향하면서 부산의 특수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개방적 도시다. 이런 개방이라는 이 이미지를 이 보편적 가치에 더 씌우면은 우리의 진정한 부산의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특정 정치 세력을 돕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을 복되게 할 것 같아요. 자, 뭐 첫 시간부터 뭐 길게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 많이 지겹죠? 이 본래 이 온라인 수업 이게 얼굴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상태라서 이 온라인 수업에 아주 그냥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첫 시간이라서 좀 재밌는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좀 골치 아픈 이야기만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우리 부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부산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광역시 시대의 민주주의 부산까지 14주차까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중에 8주차, 7주차 끝나면요. 여기 끝나면은 여기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8주차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하고 14주,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때 배웠던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꼭더 중요한 것도 하나 또 기억을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온라인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음, 뭐냐면은, 온라인 수업은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매 차씩 과제물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희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잘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1차식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타이핑을 해가지고요. 그걸 웹 강의실, 우리 웹 강의실이 있어요. 웹 강의실 과제 제출함에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애양심 위주의 역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고장에 대한 맹목적 과장이나 미화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거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록을 해서 이외 강의실에 올려주는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문화가 오랫동안 이렇게 힘있고 승자, 이긴 사람들의 것이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인전기만 보고 살았어요. 부산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늘 즐비했어요. 근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되면 참 좋은데 승리를 늘 정당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기기만 이기면은 그 결론만 좋으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든 미화가 되는 이런 역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문화와 역사,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코팅이 된 왜곡의 코팅이 되어 있는 부산의 역사를 이렇게 진실한 부산의 역사로 복원하고 그것을 재인식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사가
아까 애향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애향심만큼 또 뭐에서 왜곡이 되느냐 하면은 가진 사람들 또는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다르게 정확한 기록에서 벗어난 왜곡된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합리화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툴 때는 내가 잘했다고 하고 내가 정당성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볼 때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우리 부산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애향심도 어떻게 보면 왜곡의 코팅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승자의 역사, 독식한 역사, 가진 사람의 역사, 힘 있는 사람의 역사로 왜곡된 부분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꼭 이번 한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첫 시간 너무 길게 갔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게 드라이 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부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산 역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